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보통신 기사 필기에 대한 출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출제 기준 변경이 됐는데 왜 강의 안 해주시나요? 강의는 추가적으로 제가 또 다 올렸어요. 올렸지만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를 교환을 편찬을 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사 필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니까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고 싶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강의로 가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바뀌니까 그때에 맞춰서 제가 다시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찍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찍어놓은 강의는 출제 기준에 맞춰서 돼 있지만 못했던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강의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 인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존 거랑 뭐가 바뀌었는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이제 적용 기간을 적용 기간 도래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요걸로 가고요. 이제 정보통신 직무 내용이 정보통신 기술과 제반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죠. 바탕으로 정보통신 여기 원래는 정보통신 설비라는 게 있었어요. 정보통신 설비가 아니라 정보통신 설비의 구축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축계획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 담리, 운용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에 대해서 정보통신 시스템, 바로 정보통신 시스템이 나오는데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정보통신 설비 기술 기준을 통해 정보통신 설비 기술 기준을 통해라는 말이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직무 서비스 제공. 그래서 법령 용어 및 현장 중심 용어로 수정, 업무 절차 순서로 직무 순서 내용을 서술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디지털 전자회로 20문항이고요. 전자회로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이제 되는데 여기 보시면 디지털 전자회로 및 전자계산기 일반의 경우 통신 직무 종목, 무선설비와 방송통신 등과 같이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등과 같이 공통과목으로 되는 건 현행으로 유지가 된다. 전자회로와 이제 전자계산기, 디지털 전자회로와 전자계산기는 이렇게 공통과목으로 우리가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회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2시간 30분 100문항, 과목은 5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정유회로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평화회로, 전원 안정화회로. 그래서 우리가 전원회로의 3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증폭회로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증폭회로에서 여기 전원회로에서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호증폭회로, 그 다음에 이제 계한증폭회로, 연산증폭회로 꼭 한 문제씩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총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전력증폭회로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합쳐서 3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발진회로에 대해서도 발진의 개요 특징에서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변복조회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변복조회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회로 해가지고 펄스의 개요, 펄스의 발생, 파형의 정형 해가지고 여기서 한 2문제 정도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논리회로 해가지고 보시면 논리회로 정보의 부호화 및 복호화, 그 다음에 논리게이트 부울함수 플리플로,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논리회로,
개수회로, 조합회로, 연산회로. 그리고 밑에 좀 더 있죠. 요런 회로 말고 이제 밑에 이제 기억장치, 연산회로 밑에 기억장치가 있죠. 6하고 7에서 우리가 이제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죠. 결론적으로 전자회로는 1장 전원회로와 6, 7장에 대한 거를 잘 해주셔야 우리가 10문제 이상 맞을 수 있다. 1장과 6, 7장을 잘 해주셔야 10문제 이상 맞을 수 있다. 우리 전자회로 강의에 다 내용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순서가 좀 다를 뿐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장치까지 해서 우리가 6, 7장에서 6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전자회로는 해봤고요. 이제 시스템, 우리가 정보통신 시스템. 그래서 정보통신망의 기본 요소, 정보통신망의 분류와 특성에서 개요가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아키텍처 해가지고 통신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아키텍처 뭐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죠.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 다음에 이제 국제표준안 및 권고안에서 이제 우리가 OSI 7계층 우리 네트워크 아키텍처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여기에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의 구성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 정보통신망의 구성 놓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정보통신망의 구성 보면 공중전화망, PSTN망, 기존 용어의 표준화. 그래서 이제 PSTN망이라고 거기 돼 있는데 공중정보통신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화통신망이라고 전에는 전화통신망이라고 돼 있었어요. 우리가 전범용에 공중을 전화통신망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공중전화망이 아니라 전화통신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용어의 표준화, 공중전화망, PSTN은 공중전화망이라고 바뀌었고요. 공중데이터망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교환망이라고 돼 있었어요. 데이터 교환망. 망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고 공중데이터망, PSDN망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 용어 표준화. 그리고 이제 현재 상용화된 신기술 적용해서 SDH와 OTN. 요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 통신망에 많이 이제 추가가 되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서 또 2문제 정도 출제가 많이 되고요.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Value Added Network,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망 해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인터넷 통신망은 이제 XDSL, 뭐 FTTX, 뭐 이더넷 전송망, 그래서 이제 이런 나오고 VoIP, IPTV나 VoIP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이제 무선 통신망에 나오는데 무선 통신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무선 통신망 해가지고 무선 위성 이동 통신망에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7회가 차세대 정보 통신망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정보 통신망인데 BCN, SDN, IoT 정보통신 융합기술로 해서 스마트시티, 원래는 UCT였는데 스마트시티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IoT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요즘 뭐 ITS가 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계획과 관리, 요게 이제 우리가 2차 실기 시험하고도 2차 시험하고도 페이퍼 시험하고도 많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의 계획, 관리, 정보통신망 관리, 정보통신 시스템 보안, 요즘 보안 쪽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에서 2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 2 해서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정보통신망 관리에서 꼭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망 관리 시스템 NMN 이렇게 돼 있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망 관리 업무 확대 적용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없었어요. 신설된 겁니다. 신설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망관리 시스템은 뭐 솔직히
제가 이론에서 자세하게는 안 해드렸지만 간단하게는 해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NMS가 그렇게 뭐 복잡한 부분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한번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도 좀 마무리가 됐고요. 세 번째 과목으로 이제 정보통신 기기죠. 기기는 뭐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말기기, 정보 단말기기, 정보 전송기기. 뭐 단말기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신호변환 장치, 다중화기와 집중화기,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기. 여기서 뭐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DSU와 모뎀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 나오고요. 집중화기, 다중화기에 대한 문제 하나 나오고요. 램, 그 다음에 라우터, 왬,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안 장비 쪽에서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옛날엔 램과 라우터, 왬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보안 장비 관련해서 나와서 한 세 문제 정도 이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 음성기기가 있습니다. 음성기기. 음성기기는 우리가 이제 음성통신기기와 영상통신기기 이렇게 해서 음성 전화기의 기능과 동작, 기타 음성 단말기. 여기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음성통신기기에서 꼭 한 문제 정도 이상은 출제가 되고요. 영상통신기기에서 요즘에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상통신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 영상통신기기의 기능과 특성, 영상회의, CCTV, 케이블 TV에서 꼭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IPTV 나오죠, 한 문제. 그 다음에 DTV, UHD TV, 그래서 이 두 문제 정도. 여기서 영상통신기에서 세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요즘에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쪽을 집중해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선통신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선통신기기에서 무선통신기기의 종류해가지고, 여기 좀 많이 나오죠. 이제 요 기술이 이제 현재 상용화된 신기술로 추가된 거고요. 무선통신기기에서 꼭 나오는 게 둘에서 세 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되죠. 여기도.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미디어 기기. 그래서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또 둘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기에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과목으로 정보전송공학 해가지고 나와 있죠. 정보전송공학은 뭐 크게 이것도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변환 방식에서 디지털 변환 방식, 다중화 및 다원 접속 방식.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WDM이 이제 파장 분할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광통신에 사용하는 거, FDMA, TDMA, CDMA.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 OFDMA에 대해서 나오고요. 요거 뭐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전송 매체, 유선 전송로 해가지고 이제 동축 케이블이냐, 광 케이블이냐, 뭐 동선 케이블이냐 한 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되고요. 무선 전송로 밀리미터파냐, 마이크로파냐 이거 꼭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전송 방식을 놓고 보면 전송 방식에 이제 우리가 비동기 방식과 동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혼합 동기, 동기 방식의 비트와 문자 동기 여기서 꼭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죠. 그다음에 신호 방식, 그래서 공통선 신호 방식과 통화로 신호 방식 꼭 여기서도 한 문제.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도 베이스밴드냐, 브로드밴드냐, 광대역이냐, 협대역이냐.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한 세 문제 정도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죠, 여기가. 그래서 요거는 그런 형식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방식만 좀 볼게요. 네트워크 방식에 우리가 놓고 보면 네트워크 개요에서 네트워크의 기본 구성, 분류 및 특성, 주소 체계,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요 부분 네트워크 체계의 특성, IP 분류 및 특성, 서브네팅, 그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IPv4, IPv6, TCP, UDP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비중이 큰 거죠. 그다음에 라우팅과 VLAN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는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제어 다섯 번째. 그래서 전송 제어의 형식과 절차. 그래서 전송 제어와 흐름 제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전송 오류 제어, 오류의 검출, CRC 코드냐, 뭐 아니면은 이제 FCS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전송 프로토콜 꼭 출제되는 거 있죠. 프로토콜의 특징과 구조, 기능에 대해서 꼭 출제가 되죠. 여기서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 전송이 20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과목으로 우리가 전자 계산기 일반 및 정보 설비 기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 설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셔야 될 게 법령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문제 10문제씩인데 계산기 10문제, 그 다음에 설비 기준 10문제씩인데 일단은 계산기부터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10문제 10문제 분할이 돼 있죠. 10문제의 계산기고 10문제는 정보 설비 기준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계산기부터 봅시다. 컴퓨터의 기능, 구조와 기본 구조와 기능.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꼭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죠. 중앙 처리 장치냐, 기억 장치냐, 입출력 장치냐, 기타 주변 장치냐에 대해서 한 문제 이상 꼭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구성과 표현. 여기서 이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표시가 되죠. 수의 표현 및 연산, 그 다음에 연산, 자료의 구성, 자료의 표현 방식, 자료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일반 해가지고 운영체제 개념과 기능. 여기서 꼭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운영체제의 목적 구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문제 이상 꼭 출제가 되고요. 소프트웨어 일반, 그래서 소프트웨어 일반에서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여기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념과 기본 구성 및 뭐가 있죠? 기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종류의 응용, 그 다음에 또 밑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인터럽트, 이거 뭐 맨날 출제돼요. 인터럽트와 명령과 주소 지정 방식은 맨날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 여기서 세 문제, 네 문제에서 총 우리가 전자계산기 일반은 10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통신설비 기준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시게 되면, 자, 정보통신의 관장과 경영 해가지고 이제 정보통신 관장, 정보통신 경영관리 뭐 한 문제 정도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이제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죠. 정보통신 기술 기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많이 출제되는데 기술 기준에 관한 용어 정의, 용어 정리에서 한 문제, 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 여기서 한 문제, 뭐 요쪽에서 한 문제, 요쪽에서 한 문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 기준 벌써 요것만 해도 네 문제죠.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중 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 여기서도 한 문제. 요것만 해도 벌써 5문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로 생긴 거죠. 얘네 없다가 신설이 된 겁니다. 신설 되는 겁니다. 각 법령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공동주택관리법, 영유아 보유법 등 CCTV 설비 고도화 및 증가에 따른 실무지식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상물 취급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법 운영의 규정, 반영. 뭐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것만 해도 거의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6문제 정도 출제. 5문제에서 이제 여긴 5문제에서 6문제. 비중이 가장 크죠. 크다고 놓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보통신망의 기술 기준에 관련 사항. 그래서 기술 기준에 관련 용어, 기술 기준에 관련 사항 정리.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대한 거, 공사업법 용어 정의와 공사업에 관한 사항 한 문제 꼭 출제가 되죠.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사항, 그래서 사업법 관련 용어의 정의, 전기통신 용무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사항, 신설이죠, 신설. 그래서 재난시 정보통신설비 안전성에 관한 필요성 대두로 반영됐다. 방송통신설비 안전성, 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관한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여기서도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해봤고요. 6, 7, 8 해가지고 이제 정보통신 설비 보존에 관한 사항. 여기는 이제 설비 보존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토지에 대한 거라든지 뭐 자기 장애물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통신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공사 설계 감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에서 총 10문제. 원래는 이제 뭐 기본 실시 설계에 대한 감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공사 시공 단계 감리 업무에 대한 사항, 정보통신 준공 단계 감리 업무에 대한 사항이 여기에 원래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삭제되고요. 그냥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의 용어 정의, 설계 및 감리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없애고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비 기준이 1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총 20문제 계산기와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2021년 12월 31일 것까지 출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릴 거고요.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